자,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 영상 개념으로 우리 수능 연계 교재 있죠? EBS 수능 특강 강의를 선생님이 올려줄 건데 약간 특별 영상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수능 연계 교재다 보니까 전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 꼭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수학원을 선생님이 첫 강의로 선택을 했고 수능 특강 수학원 첫 번째 단원 지수로그 단원의 레벨 2 영상은 레벨 2 위주로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15페이지 레벨 2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2고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뭐냐? 라는 문제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서 A, B를 찾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되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할 때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지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얘를 바꿔서 선택을 하면 좀 좋아.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지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지수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만들어지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리는 없으니까. 물론 음수의 거듭 제곱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 알겠지? 자,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 지수가 음수일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걸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줄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한 번에 지수의 음수의 거듭 제곱근을 써서 계산하는 방법도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을 선생님은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지수가 음수라는 거는 역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1제곱의 역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의 역수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역수는 마이너스 B분의 1인 거예요. 이게 2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값이 3일 때라고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하면 곱셈이니까 당연히 분모의 곱, 분자의 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B 분의 1이 2인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A와 B의 곱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A와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는 이런 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 B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어야 된다. 그 다음 얘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분수의 합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A, B분의 A 플러스 B가 3인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여기서 A 더하기 B는 3AB잖아요. 근데 A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 전에 찾았기 때문에 3A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봐.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표현만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봐왔던 곱셈 공식의 응용편으로 바뀌게 돼 있죠.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제곱을 찾는 거는 곱셈 공식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식에서 2ab를 빼면 너처럼 된다 라는 곱셈 공식의 응용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는 마이너스 2제곱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떻게 해결하려는 거죠? 지수가 음수일 때는 역수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라는 뜻인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2제곱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못하지는 않아. 알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말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알려준 것처럼 지수가 음수일 때 역수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좋아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이 복소수의 집합이에요. 자, 복소수의 집합이라는 거는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와 허수를 합해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실제로 모든 그냥 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전체 집합은 모든 수의 범위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부분 집합 A는 X가 A의 4제곱근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느냐? A의 4제곱근을 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 A의 4제곱근이어야 돼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X를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지만 X를 4제곱하면 A가 되는 수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A의 4제곱근이 X라 그랬으니까 그 X를 우리가 4번 곱하면 A가 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X 4제곱은 A가 되는 그때 X값이 A의 근이다 라고 원소다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원소가 하나 있네요. 원소가 그냥 얘는 원소를 그대로 표현해줬죠? 세제곱근호 마이너스 8이라고 B의 원소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B도 지금 표현이 잘못되어 있죠? 자, 다시 전체 집합은 그냥 모든 수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집합 A의 원소는 X 4제곱이 A가 되는 그 X 값이 바로 A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세제곱근 후 마이너스 8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줬어요. 그러니까 B의 원소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성립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B의 원소가 마이너스 2이니까 A의 원소도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B의 원소를 모두 A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원소 중에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A의 원소 중에 마이너스 2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있지만 이 X가 원소라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에 몇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원소니까 여기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a가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a가 16이었기 때문에 이제 16의 4제곱권을 모두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16의 4제곱권을 모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의 4제곱권 찾으러 가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이 4개의 근을 모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4개가 바로 원소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x 4제곱이 16이 되는 그 방정식을 풀어 갈 겁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바꾸고 얘를 분해할 거야. 어떻게 분해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로 일단 분해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분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얘는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는 마무리 지을 건데 잘 보세요. x가 2이거나 x가 마이너스 2거나 너 두 분을 원래는 구할 수 있어. x 제곱이 마이너스가 4가 되는 그런 허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하하고 마이너스 이하인데 선생님은 얘를 두 분을 그냥 알파하고 베타라고 쓸게. 받아들이니? 네.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표현을 알파 베타라고 한 거야. 그러면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차집합하고 남는 원소는 뭐야? 라고 물으면 이거 4개 중에서 B 원소를 제외하고 말해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하고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맞죠? 대답. 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남는 거니까 이 차집합의 원소는 이거 3개란 말이에요. 그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이거 3개 곱한 걸 물어본 거예요. 자, 선생님 왜 알파 베타 쓰는지 알겠지? 두 분의 곱은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그냥 4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계산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된다? 여기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 아까 이게 마이너스였구나. 이거 마이너스 2 이건 플러스예요. 되겠죠? 이해되죠? B의 원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빼고 2가 근해야 돼. 2 곱하기 알파 베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2인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수능이에요. 표현이 막 바뀌어. 그 안에서 내가 출제자의 의도 맨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표현법대로 표현을 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수능 연계의 교재다 보니까 유형은 비슷하게 나온다.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출제자의 의도도 이제 조금씩 파악이 될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등식 4제곱분호 절대값 A 곱하기 4제곱분호 절대값 A 분의 4제곱분호 A의 6제곱 곱하기 세제곱분호 A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계산한 게 A-3이 되는 A값 찾아봐 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출제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보세요.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계산을 할 때는 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이 표현을 다 지수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과정 레벨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그죠?
이해돼요? A를 제곱한 값의 제곱근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A라고 대답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왜 오답이 되는 거냐면 이 A가 양수일 때만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음수이면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두 개로 나눠야 돼.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어떻게? A가 0보다 크면 A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돼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했을 때 이 A의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값을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A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체킹을 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짝수의 거듭 제곱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짝수의 거듭 제곱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 짝수의 거듭 제곱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는 반드시 결과가 양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경우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냥 얘는 그냥 계산하면 돼. 받아들일 수 있지? 왜냐면 절대값 A도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냥 A로 다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A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분모는 A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분자도 A의 4분의 6제곱이니까 A의 2분의 3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빼면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분수는 나눗셈이라서. 따라서 앞에 있는 시계값은 A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시계값 보세요. 이제 보세요. A가 양수인 거니까. 근데 얘가 홀수를 거듭 제곱할 때는 양수 음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은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 부호랑 똑같은 부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양수 음수 따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는 그냥 A 플러스 1에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거니까 그냥 A 플러스 1이라고 말해도 돼. 그러면 이 등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가 양수일 때의 등식이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A 마이너스 3이라는 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A가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보세요. A 소거되겠죠. 그러면 A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 A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경우도 따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음수라면, A가 음수였다면 얘는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야 돼요. 너도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식이 바뀌는 거예요. 느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이제 가보자. 자, 그러면 선생님 저거 복잡하게 그냥 이거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절대값 A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 왜냐면 A가 음수였으니까 부호를 바꿔야지 양수가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을 두 번 곱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이 돼야 되겠지. 동의하니? 네. 자,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 얘가 양수니까 지금 A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되죠? 네. 자, 그럼 얘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아까 봤잖아. 뭔가를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A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이지? 그래서 얘도 뭐라고 그래야 돼? 마이너스 A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잖아.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뒤에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이거 홀수의 거듭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자,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3이 되는 등식을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가 A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자.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A 마이너스 1하고 A 플러스 3의 9로 분해가 될 거니까, 그치? A가 될 수 있는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A가 음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인 해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짝수의 거듭 제곱을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2제곱이나 4제곱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양수여야 하는 거야. 근데 A의 범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반드시 음수는 양수로 바꾼 후에 거듭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네, 좋아요. 4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빨리 빔을 사야 되겠다. 이거 문제 쓰면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팔도 아프고, 그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네요. 네, 조만간 선생님이 빔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노가다를 해야 되겠어요. 자, n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자연수야. 근데 6제곱근호 3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5제곱근호 8 곱하기 3제곱근호 9의 마이너스 1제곱에 이 어떤 유리수의 n제곱이 되고, 이게 어떤 유리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걸 당연히 간단히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예요. 문제 출제자는 너 간단히 한 다음에 어떤 유리수를 이제 x라고 하고 n제곱근이 되도록 우리가 표현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표현을 하기 전에 간단히 되면 간단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간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분모 간단히 해보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되는 거고, 분자는 8은 2의 세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되겠죠? 따라서 2의 15분의 3제곱이니까 5분의 1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되는 거고, 뒤에 9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3의 제곱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수법칙이 지금 성립하는 이 두 개는 간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 같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표현했냐? 2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지수법칙 때문에 지수끼리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을 빼잖아요. 플러스 6분의 1 할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수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간단히 표현된 상태인 거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이제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어떤 유리수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너가 제곱근이지.
얘가 제곱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n제곱을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근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선생님이 아까 만든 거 봤죠? 너가 x의 n제곱 근인 거야. 어떤 유리수 x의 n제곱 근인 거야. 그러니까 n제곱을 얘한테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이제 알겠지? 그때 이 x는 뭐죠? 유리수야. 유리수야. 자, 그럼 가자. 요거 계산할 거야. 요거 계산할 거야. 자,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당연히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5제곱근은 무리수예요. 2제곱근도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무리수야. 근데 그걸 n번 거듭 제곱했더니 유리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 얘기는 이 분모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사라지려면 이 n이 5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고 2의 배수도 돼야 돼. 5의 배수도 돼야 되고 2의 배수도 돼야지 거듭 제곱해서 이 분모들이 소모되는 거예요. 따라서 n은 10의 배수여야 한다는 거야. 그걸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10의 배수가 몇 개 있어? 이거 물어본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몇 개죠? 10개 있죠. 10의 배수가 10개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일단 우리가 천천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니까 파트를 2개로 나눠서 영상은 2개로 쪼개서 갈게요. 알겠죠? 자, 레벨 2 첫 번째 파트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5번부터 8번까지 또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들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